자, 이제 미국 축구도 이제 첫 번째 경기 샬롯 대 이제 필라델피아. 자, 우선 이제 샬롯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샬롯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달 넘게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제 샬롯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좀 조직력이 그런 뛰어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토론토한테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패가 없을 정도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원정에서도 많이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원정 필라델피아가 그렇게까지 좀 완전 믿지 못할 만한 그런 팀은 아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샬럿이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낮은 대신에 바로 이제 볼을 소유하면은 좀 공격으로 이제 전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유율 자체는 샬럿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샬럿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제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뭐 전개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뭐 역습이나 좀 침투로 좀 빠르게 좀 공격 전개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물론 뭐 이제 샬럿이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거는 맞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샬럿보다는 필라델피아의 전력이 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의 약간 포텐성까지 봤을 때도 필라델피아의 그런 포텐이 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샬럿이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뭐 샬럿이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 그래도 이제 역배를 받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필라델피아 이건 사이드 볼게요. 필라델피아 프랜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92번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193번 패. 자,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샬럿 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콜럼버스 대 이제 시카고. 자, 우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제 3대1로 리드했던 경기를 이제 4대3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거기서 굉장히 좀 수비 집중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1패 이상의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 잡은 경기를 이제 내리 3실점을 하면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연패를 하다가 직전 이제 몽레알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간신히 일단 연패는 끄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며 현재 지금 골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격이 살아나야 좀 결과를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콜럼버스가 좀 홈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카고에 비해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주도권도 어느 정도 좀 챙길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중원 싸움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좀 콜럼버스가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중원에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경기 양상도 이제 콜럼버스가 좀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좀 시카고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도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을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승패를 봤을 때는 그래도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콜럼버스의 안일한 수비 집중력을 고려했을 때는 비록 지금 뭐 시카고가 계속 4경기 연속 무득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콜럼버스 상대로 좀 한 골 이상을 넣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콜럼버스 승. 그리고 3.5 기준 한번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94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프로토 기준 196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랑 이제 시카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현재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뭐 0대0 생물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공격 전개는 진짜 좋아요, DC 유나이티드가. 근데 좀 최근 좀 골 결정력이 심각하게 안 좋으면서 그런 약간 공격 찬스들을 득점까지 잊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일단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좀 전반적으로 공격 흐름도 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에서는 이제 메시가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완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둔 거는 좀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수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애틀란타가 지금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침투 위주로 좀 양 팀의 그런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지금 근데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침투에 대한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애틀란타가 좀 더 침투 플레이에서는 좀 효율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최근 경기력도 애틀란타가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애틀란타가 승리를 거둘 정도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극강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애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걸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98번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이제 199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 마이애미 대 토론토. 자,
자, 우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결정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메시를 비롯해서 몇몇 주전 선수들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쵸. 물론 뭐 이제 메시는 출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출전 여부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메시가 휴식 차원으로 이제 결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좀 5대2 대패를 당하면서 좀 긴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약간 겉보기 식으로는 이제 메시가 휴식 차원으로 좀 결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근데 메시가 이제 원정 구장에서 이제 인조 잔디 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를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장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이제 원정 경기를 뛸 때 이제 몇몇 그런 인조 잔디가 있는 그런 구장에서는 좀 안 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아직까지 뭐 메시가 뭐 출전이 좀 불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 경기 포함 그리고 2경기 연속 쉬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제 홈이기 때문에 좀 출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메시가 좀 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경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10연패를 끊었긴 했지만 곧바로 이제 직전 경기 밴쿠버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그 약간 좀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토론토도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 성적이 좀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은 원정에서는 지금 5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홈에 비해 지금 공격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약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인터 마이애미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메시까지 당연히 뭐 출전을 하게 되면은 뭐 더더욱 인터 마이애미가 좀 우세한 경기를 좀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인터 마이애미 승. 그리고 3.5 기준은 이건 언더 볼게요. 언더를 보는 이유는 이제 토론토의 그런 원정에서의 저조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 마이애미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00번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202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몽레알 대 이제 신시내티.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가 지금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지금 뭐 흐름이 다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는 6연패 중인 시카고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몽레알도 뭐 최근 흐름이나 이런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아코스타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홈 필라델피아 상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아코스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와 좀 대등한 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경기력이랑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홈 2점 빼고는 신시내티보다 우세한 부분은 지금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신시내티가 이제 홈 경기력이 이제 월등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원정 경기력이 떨어져 보였는데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신시내티의 그 원정 경기력은 좀 이전보다 더 좋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후반기에 신시내티의 그런 좋은 원정 경기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 신시내티 프랜슨 그리고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시내티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04번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205번 승.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뉴욕시티 대 이제 올랜도시티. 자, 현상에서 봤을 때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리고 올랜도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1승 2무로 나름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좀 홈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3대1로 지던 경기를 이제 4대3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랜도 시티가 좀 굉장히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좀 기복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그런 올랜도 시티도 나는 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이렇게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원정에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점유율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뉴욕 시티가 좀 더 점유율 면에서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라인을 내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올랜도 시티의 좀 침투가 좀 최근 많이 좋기 때문에 뉴욕 시티 입장에서는 좀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가 이제 올랜도 시티의 그런 침투로 인해 좀 실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라인을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뉴욕 시티도 뭐 최근 패가 없고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기세나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올랜도 시티가 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올랜도 시티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네, 올랜도 시티 프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올랜도 시티 프랜스. 네,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시티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10번 패.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09번 무.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MLS 미국 축구 일단 이제 분석은 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미국 축구 경기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휴스턴 대 이제 밴쿠버. 요거는 휴스턴 승에 이제 오바분 경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LAFC 이제 프랜스. 그리고 3.5 기준은 요건 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소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분석이 좀 길게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